얘들아, 지금 10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바로 이어서 볼게요.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 뭐 a가 0이 아니다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두 근이 자, 두 개가 있다고 치면 두 근 사이에 x는 2가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을 분석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아니야. 2차 방정식을 무엇을 이용해서? 아니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하지. 자, 허근이 나온다면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왜냐면 허근 자체가 애초에 다른 차원에 있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두 근은 어디야? 여기 알파랑 여기가 베타지. 그래서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알파보다는 2가 크고 베타보다는 2가 작다라는 의미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첫 번째, 지호야 그런 거 떨어뜨리지 좀 마. 판별식 D를 써주면 이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시고, 얘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0보다? 일단은 실근이 나와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자, 근데 두 근 사이에잖아. 0보다 크다. 일단은 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를 봐주는 거니까. 사실 좀 이따가 얘기하기는 할 건데 어차피 이거 쓸 필요가 없어. 자, 봐봐. 지금 쟤하고 대비되는 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2가 존재하지 않는다야. 다시 뭐라고?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사이에 2가 없으니까 대충 여기에 2가 있다고 칠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저기랑 여기랑 가장 크게 대비되는 점이 2일 때 무슨 값일까? 함수값이야. 2일 때 무슨 값? 자, 2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지. 물론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사이에만 없으면 되잖아. 자, 만약에 2가 여기 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하면서 얘가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함수값은 음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알파가 되는 순간 애초에 답이 될 수 없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빠져나가면 2일 때 함수값이 점점점 커지지. 여기까지 괜찮아? 2일 때는 함수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0보다? 2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얘를 대충 fx라고 한번 둘게. 그러면 f2가 뭐보다? 0보다 작다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다를 의미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예시로 들었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양의 함수값을 갖지 않을까? 다시. 자,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서 지금 얘를 꽉 잡고 질질질 끌어내. 그럼 밑으로 이렇게 줄줄줄 딸려 나가겠지. 더 끌어내. 그래도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 함수값이 커지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양의 함수값을 갖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양의 함수값을 갖지 무조건? 근데 여기에서 음의 함수값이 나오는 상태지. 자, 그러면 여기 음의 함수값이 있고 양의 함수값이 있지.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어디를 지날까? 0일 때를 지나.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알겠지? 다시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존재한다야. 이차 함수의 특징 중 하나가 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지. 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어떻다고?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야. 만약에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치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함수값이 몇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라는 걸 뭐로 표현해 줄 수 있어? 2차 방정식에 무슨 근이 존재한다? 무슨 근이 존재한다? 실수인 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써줄 필요가 없고 얘만 만족을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똑같이 저기에 fx가 나와 있고 그 보통 fx라고 쓰는데 그냥 f라고 쓸 때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둘게. 저 fx라는 함수가 있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지.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요 경우를 한번 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 경우에서는 자,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 어떤 상황인지를. 그러면 2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식 써줘야 될까? 첫 번째는 무슨 식 써줘야 될까? 근이 있어야 되잖아. 실근이 있어야 되잖아. 판별식이? 무슨 판별식이라고 했지?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줘야 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도 되고 같다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 실근이 있기만 하면 되거든. 사실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괜찮거든. 왜냐면 접해도 두 근이 나오잖아. 근데 만나는 거니까 2보다는 크지, 근이. 요 근 자체가 2를 기준으로 어디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 상황이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일 때 함수값이 어때? 이게 함수값. 양수. 양수지. 그럼 F2가 0 초과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걸로 끝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를 만족시키면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관례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생기면 되지. 1번 조건 충족했지. 알파, 베타가 둘 다 존재하잖아, 실근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충족을 시킬 건데 2번 조건에서 2일 때 함수값이 양수라고 했지. 근데 양수의 함수값이 이쪽에서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 여기서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이런 그림은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2보다 큰 상황이니? 아니지. 알파, 베타가 둘 다 2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근데 1, 2번 둘 다 만족을 시키지.
그러면 얘랑 뭐를 줘야 될까? 차별점을 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함수 자체가 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따질 때는 이 축을 따져야 돼. 봐봐. 축의 위치 2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 여기 오른쪽에 있지. 얘는 2를 기준으로 축이 어디에 있어? 시연아 어디 있어? 왼쪽에 있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2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자, 축의 방정식 누가 좋을까? 서연아. 축의 방정식은 저기서 어, 2a분의 b야.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축이라고 하고 축이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된다야. 알겠지?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시켜야 돼. 자, 봐봐. 만약에 1번 조건을 충족을 시키지 않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1번 조건을 충족을 시키지 않는다고 친다면, 자, 일단은 F2가 0보다 크면 되지. 여기 2가 있고 여기에서 함수값이 여기 찍히면 되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저기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되지. 근데 1번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교점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2일 때 함수값 0보다 크지. 축도 2보다 왼쪽에 있지. 근데 여기에서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상황이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봐봐. D가 0 이상이고 축이 2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번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림 자체가 대충 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얘는 1번이 존재하지 안 하는 경우, 이거는 2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3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 여기에 이런 상황이 있겠지. 얘는 몇 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3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자, 봐봐. fx는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맞아. 계백문에. 몰라 나도. 계백문에 저기 뭐 거기 전이야. 거기 최대 최소 전 페이지. 10단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너네마다 다 그 필기가 달라. 봐봐. 근영이는 거기 꽉꽉 차있고 실은 여기 텅텅. 노트에다가 적어주세요. 없으면 노트에다가. 여기서 저 노트에다. 아니, 그러니까 노트라고 써져 있어. 아, 근데 그 해당 단원이 아니잖아. 거기 노트 있어. 근데 저 이거 노트 찾았는데 여기다 써.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누구는 노트부터 적기 시작하고 누구는 오른쪽 칸에만 적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게 1번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3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다 써주세요. 알겠지? 일단 계백문을 필기하는 건 이게 전부야.
진짜 선생님 제가 어쨌든 제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방학 특강할 때 행렬에서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밑에 숫자가 1, 0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 두 자리 넘어가면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랑 다른 단어인데 예전에 행렬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때 행렬을 쓸 때 괄호를 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A라는 게 있으면 A를 쓰고 그 밑에다가 뭐 1, 0, 1, 1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써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 자릿수가 되면은 만약 12하고 3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붙였었는데 12하고 3이면은 A하고 1, 2, 3이면은 이거랑 3인지 이거랑 1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몇 바이 몇 행렬인지 주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놓으면 그냥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야. 이거는 2번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 이거는 3번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 근데 시험이 나오나요? 아니? 시험에 뭐가 와요? 아까 얘기해. 쓸 때 이렇게 쓸 거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띄고 한 푼 띄고. 학원 몇 시에 퇴근하세요? 나 몰라? 오늘 수업 몇 시에 나와요? 몰라. 쟤 다시 와야 돼. 주말 테스트 꽈락이라. 주말 테스트 40점 미만이라 우찬이가 좀 이따가 다시 와야 돼. 일요일에 오전에 학원이 안 되면 그냥 공부 다시 해서 오는 수밖에 없어. 봐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꽈락하면 꽈락하는 거지. 떠락하면 다시 오는데 그 다시 오는 날은 또 수업해요? 아니면 와서 다시 공부를 같이 해. 꽈락이 40점 미만을 꽈락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봐봐. 지금 보면 그래프가 완벽하게 이런 상황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2라는 숫자가 뭐보다? 두 근보다 왼쪽에 존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줘야 될 게 바로 세 가지야. 자, 첫 번째 1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위에 붕 떠 있으면 해 자체가 없겠지. 실근 자체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2가 만약에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면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2가 존재가 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점이 둘 다 존재하고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상황이지. 대신 축이 왼쪽에 있음으로써 2보다 두 근이 어때? 작아져. 알겠지?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근의 분리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실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거든. 그래서 실근의 위치를 따질 때는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식? D는 판별식, 판별식. 두 번째는 무슨 식? 대입판. 우리가 조건 있지. 2가 경계가 되지. 그곳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함수값.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요 세 개를 분석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존재하지. 축이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필요, 오른쪽에 있을 필요 있을까? 아니지. 축의 위치는 알파가 아니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값이 음수인 지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왜? 판별식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야?
x축과의 교점. 교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야. 근데 얘는 x축과의 교점이 확실하게 없을 수 있지. 함수값이 0보다 큰 것만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시우라? 자,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155쪽 펴줄래? 그 10-7번 한번 펴주세요. 그 최대 최소 할 때 다시 볼 거야. 다음 단원 나갈 때 계백문을 다시 볼 거야. 애들은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다음 단원을 오늘 또 할 거야. 어려운 것도 하고 또 어려운 것도. 이거 어렵지만 몇 문제 없어. 한 문제밖에 안 볼 거야. 근데 근해 분리가 어렵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려운 건 또 아니야. 그래 불린 거는 어려워. 최대 최소 거는. 둘 다 어려워.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아까 다 했어, 그녀가. RPM 질문이라고. 그녀가 너 잘 때 아까 다 했어. 어. 농담이야. 10-7번에 첫 번째 거 있잖아. 보이지? 보이니? 그거 그래프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근해 분리는 뭐로 접근을 한다고?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데 그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한 번씩 그려봤니? 그려봤어?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 제발 부탁인데 공을 들여서 그리지 마.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공을 들이지 마. 대충 그려.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건 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그리면 돼.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 돼. 내가 언제 그래프를 막 공을 들여서 세심하게 그린 적이 있니? 안 그리잖아. 그냥 대충 쓱 하고 그리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 알겠지? 굉장히 공들여 그릴 필요 없는 그래프야. 얼마나 단순하니?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래서 봐봐. 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이차함수 그래프 대충 그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아니, 대충 그려도 되잖아. 그 다음에 뭐 그려? X축을 그려. 근데 뭐 해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우선은. 그럼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따져줘야 될 게, 자, 두근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나와 있지. 자, 봐봐.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야.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오른쪽 거.
오른쪽이 크겠지. 그럼 이게 1보다 커야 돼. 그럼 봐봐. 1이 여기쯤 있으면 딱 좋겠지. 다른 한근은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사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근 알파가 1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 거 3개. 첫 번째는 판별식이지. 맞아? 두 번째는 응? 함수값. 세 번째는 그렇지. 근데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 뭐지? 정석책 오늘 정석책 숙제 내줄 거 아니야. 숙제하면서 참고를 하세요. 정석책 위에다가 쓰세요. 어차피 계획문에다가 쓰라고 해도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 위에다가 자 봐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에서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한다면 아까 이거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지. X축과 교점 생김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 뭐 쓰지 마라? 판별식 쓰지 마라. 판별식 쓰지 마야. 알겠지? 요거를 그 정석책 위에다가 그냥 작게 써주세요. 정석책 국문지. 지금 10-7하고 있잖아. 어? 10-7. 10-7 정석책 위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노트에다가 써놓고 이것도 막 못 풀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지? 음. 그럼 볼게. 요 상황에서 세 가지 중에서 자,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판별식 쓸 필요가 없는 게 1일 때 함수값이 음수인 게 확인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인 게 확인이 되지. 판별식은 안 써도 돼. 그러면 이 경계가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 즉 f 몇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 1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두 개 써주면 되고 축의 위치는 써야 될까? 근데 쓸 필요가 없을까?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 1의 위치는 여기 사이면 그냥 다 되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거를 만족할 때는 축의 위치 따위는 필요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자동적으로 이쪽 부분에만 찍히게 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상황만 주어져 있지.
아까 그 문제 있잖아. fx가 그 뭐냐 여기 교점이 2보다 커야 될 때 있지. 축을 써주는 게 여기에서 2가 찍히거나 여기에서 2가 찍히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축을 썼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여기 있다고 확인되면 여기에선 나올 수가 없잖아 애초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찍히면 큰일 나는 거고 여기에 찍히면 괜찮은 거고. 그것 때문에 축을 썼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계백문에 적으라고 한 거 있잖아. 그거를 좀 잘 봐주세요. 알겠지?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무슨 식? 판별식. 두 번째는 함수값, 경계선에서의 함수값. 그다음 마지막은 추계방정식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로 넘어갈게. 그래서 답이 뭐냐면 이거를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m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냥 대입해가지고 0보다 크다 작다만 써주면 되잖아. 자, 요게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 혹시 그래프는 그려놨니 아까? 1번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혹시라도 아까 이거 그래프를 못 그린 친구들은 한번 다시 그려주세요. 그래프만. 그래프 그렸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거든? 지금까지 오늘 수업에서 내가 이차 함수를 여러 번 그렸잖아, 그래프를. 뭐가 없을까? Y축. 맞아, Y축 없어. Y축 그리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Y축 같은 거는 절대 그리지 마세요. 괜히 더 헷갈리니까. 우리가 따지는 건 뭐야? 함수값이지. 함수값이 0보다 크냐 작냐야. Y축을 그릴 필요가 있어? Y축을 왜 그려? 필요가 없잖아. X축은 왜 필요해?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자체가 근에 해당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Y축 따위는 절대 그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어? 두 번째 문제. 이런 상황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런 상황이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따질 거는 무슨 식이야? 판별식이지.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양수,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야. 판별식 써야 될까 쓰지 말아야 될까? 맞아, 판별식을 무조건 써줘야 돼. 왜냐하면 슈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쳐봐. 함수값이 0보다 크지? 맞아? 그래서 이게 판별식 써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는 뭐야? 함수값이 무슨 값? 양수지. 그래서 F-1하고 F1이 둘 다 0보다 커야 되겠지. 자, 세 번째. 축은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둘 다 만족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자, 축의 방정식.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게. 여기하고 여기 알파 베타가 생긴 거면 1번 판별식 만족하지? 그 다음에 F-1하고 F1이 둘 다 양수라고 했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둘 다 함수값이 양수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축의 방정식을 쓰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축이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축은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진짜 그냥 요리조리 그리면서 판별식을 써야 될까? 그 다음에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써야 될까? 아니면 뭐 축의 방정식을 써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안 한다니까? 진짜요? 아, 못 한다니까 지금. 시간이 없대. 아예 없어 시간은. 별표 못 고치면 그 숙제 이유 아니야? 맞아. 한두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괜찮아. 4개는 4개면 B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늦게 와서 발표 질문 안 했을 때 숙제 미리 그럼 하면 돼요. 다시 몇 좀 간단한 문제. 백교. 나는 진짜요? 별표 숙제 미흡되는 거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그 뭐지? 숙제할 때 진짜 정 모르겠으면 답지라도 베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쓰면서 뭔 소린지 한번 이해를 해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해설지 한 문장 읽고 나서 다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시간이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그게 문제예요. 아 지금 뜯지 말고 그냥아. 저 3시 반에 오면 돼요. 3시 반 이후에. 그리고 저번에 혹시 그 RPM 질문 받아준 거 기억나니? 너무 똑같지 않아? 너무 똑같은 거 계속 질문하지 않아?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못 풀었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은 진도에 여유가 있을 때 RPM도 조금 봐줄 수 있어서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왜 이렇게 오래 쓰고 있어? 그만해. 얘들아 계백문 다시 꺼내주세요. 아 이걸로 이 답은 끝이에요? 끝이야. 이게 그네블리야. 자 그래서 그네블리 근영아 3개. 판별식이랑 다음 다음 함수값. 알겠지? 요 3개로 판단을 해주는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꼭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남은 시간 20여 분 남았으니까 최대 최소를 그냥 빠르게 끝낼게요. 몇 분 컷 예상하십니까? 10분? 10분도 안 가. 한 5분 컷이야 개념은. 개념은 5분 컷. 문제는 40분 컷. 최대 최소가 베스트 앤드 워스트. 맥시멈은 맥시멈 미니멈. 자 얘들아 볼게. 1차 함수하고 대비되는 2차 함수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함수값이 한번 꺾이지. 자 봐봐. 그 주식시장에서 고점이라는 얘기, 저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 주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고점이다 저점이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지? 저점이 왜 저점일까? 맞아. 그냥 단순히 못해서 저점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계속 시험을 보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 시험에 저점이 있을 때는 봐봐. 너네가 그냥 처음에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냥 가면서 계속 줄줄줄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럼 저점이 있을까? 여기서 저점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을까? 아니야. 너네가 언젠가는 잘하는 순간이 와야지 저점이라는 말이 생겨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그냥 못해. 계속 못해. 그러면 저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쓸 자격이 없어. 알겠지, 우찬아? 아니, 그냥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학생들 부를 수도 있잖아. 저격이 아니죠. 저격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봐봐. 저점이라는 말은 증가해서 감소가 바뀌는 점이 있어야 돼. 자, 정확하게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저점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고점이라는 말은? 맞아, 증가하다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고점이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저점이라고 해서 나쁜 말이 아니고 고점이라고 해서 좋은 말은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고점이라는 게 생기려면 애초에 그냥 잘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다가 뭐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 못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 그냥 계속 잘하기만 해봐. 계속 성장만 해. 고점이라는 게 있어? 고점이라는 게 없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지금 고점이다. 이틀 뒤에 라고 할 때 살걸. 라고 할 때 살걸이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직선 형태지. 그래서 직선과 대비되는 2차 함수가 갖는 특징이 뭐라고? 증가 감소가 바뀌면서 저점 혹은 고점을 형성한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저점하고 고점을 만드는 거는 증가하고 감소의 변화에서 생겨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아래로 볼록하지. 이건 뭐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지. 자, 이거 무슨 점이 있어? 저점이 있지. 자, 근데 이제는 저점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최소가 존재한다라고 할게. 알겠지? 그냥 저점하고 고점이 뭔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아래에 있으면 저점, 위에 있으면 고점이야. 그래서 얘는 최소가 존재한다야.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가 존재한다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사람이 평생 사니? 아니, 언젠가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지? 맞아? 그럼 사람 인생에서 뭔가 자기 실력이나 그런 거를 한번 따질 때, 자, 태어났을 때 뭔가 영재로 태어났어. 봐봐. 영재로 태어나서 이렇게 막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면서 술, 담배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시 저점을 깨면서 올라가야 돼. 원래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토바이를 탔어.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어. 영재로 태어났어. 가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조금 높은 데서 태어났다가 점점 좀 방황을 하다가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될 운명이야. 이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오토바이 타다가 치인 거야.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저점이 생겼을까? 아니, 저점이 있어. 그냥 죽기 직전이 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보면 2차 함수를 그릴 때 얘는 여기 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고 그렸다가 이렇게 나가지. 맞아? 이게 꺾인다고 해서 최소가 아니야. 지금 보면 얘는 위로 볼록할 땐 최소가 존재하니? 최소가 존재해?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을 해봐. 쭉 간다고 생각해봐. 최소야? 최소야? 아니지. 계속 그냥 끝없이 무한히 계속 내려가지. 그래서 최소라는 게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점이 존재하지. 가장 작은 점이 존재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자
x 값에 구간이 정해진 경우야. 요거 납득이 되니? 네. 자, x 값의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지 요거는. 그래서 저점이라는 게 없어. 최소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왜? 지호야 눈 떠야지. 자 봐봐. 어디 한 군데를 내가 최소라고 잡아놓으면 그것보다 더 작은 점이 존재하지. 근데 얘는 이것보다 작은 점이 있을까? 없지.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해. 최대 최소가 의미하는 거는 더 이상 커질 게 없다. 더 이상 작은 게 없다. 갔다 오세요. 여기까지 좀 개념 이해가 됐니? 개념 자체 이해가 됐어? 그래서 x값의 구간이 정해지면 자 이게 결론이야. 저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나와있지. 볼록성 상관없이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다야. 알겠지? 항상 존재한다는 건 또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계백문에다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프 이것도 둘 다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점선 해놓고 여기만 이렇게 색칠해주면 돼. 안 돼. 아니 15분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저기 너무 좀 많이 남았어. 오늘 김준영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 뭐? 아니, 화장실은 그러니까 물은 참을 수 있잖아. 아니 화장실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많이 안 들려고요. 어. 저 접어요. 아. 네. 왜 이렇게 선생님 웃겼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띠꺼운 거야. 네. 왜? 얘들아 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따질 때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 y는 x의 제곱이 있어. 최대값이 존재할까? 최소값이 존재할까? y는 x제곱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미안. 왜 이렇게 표정이 그런가 했다. 최소가 존재하죠. 맞아. 이거 최소값이 존재해. 자, 구간이 실수 전체일 때는 지금 보면 x값의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럼 자 봐봐. 이거는
1번 구간이 실수 전체일 경우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 최소값은 언제일까? 지호야! 잠깐만. 지호야, 언제 최소가 될까? x는 며칠 때 최소가 될까? 그렇지. x는 0일 때. 이게 목소리를 높이면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찌릿찌릿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알겠지? 졸지 마세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 봐봐. x가 0일 때지. x가 0이다를 뭐라고 할까? 한 글자. x가 x는 0. 요거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 줄까? 근. 그렇지. 축이지. 왜 x는 0이겠어? 축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축이라는 건 사실상 무슨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최대 최소고 함수값의 최대 최소일 수도 있지만 그냥 누군가가 와서 x의 제곱만 딱 하고 던져줬어. 이거 최소값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0으로 대답해야 돼. 왜? x는 0일 때 0이 이유야. 알겠지? 그러면 y는 x제곱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x-1의 제곱 더하기 3이야. 이거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까? 어떤 게 존재할까? 최대 최소 중에서 이 시계값이 최소인 게 존재하겠지. 왜? 얘가 뭐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겠지.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다들 이해됐니? 그래서 굳이 함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x는 0일 때 y는 0 이렇게 써주면 돼. 자, 두 번째는 구간이 마이너스 2 이상 x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2차 함수가 있으면 어디에 해당할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해당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최대. 이게 최소.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추계방정식이 웃잖아. 추계방정식이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구간 안에 추계방정식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자, 이거는 구간 안에 축이 포함 안 되는 상황이지. 자,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와? 구간의 양 끝이라고 표현을 해줘.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지. 양 끝에 해당하지.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양 끝이 아니라 구간의 양 끝에 최대와 최소가 있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3번은 구간이 마이너스 1 이상에다가 몇으로 잡을까? 한 3으로 잡을까?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거 그냥 그어 놓을게. 이렇게 생겼지. 자,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니까 축이 뭐야? x는 0이지. 마이너스 1 여기 있다고 칠게. 이렇게 가다가 3으로 갈 때는 더 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최대는 어디에서 생겨?
그렇지. 여기가 최대. 최소는 어디서 생겨? 아니야. 여기서 생겨.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을 해보면 축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함수값의 차이가 커지지.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하지. 축일 때 함수값이 가장 낮지. 축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함수값이 커진다야.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축에서 뭐 할수록 멀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근데 항상 축에서 멀수록 함수값이 커질까? 언제만 그래? 아래로 볼록일 때만 그렇지.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는 축에서 멀수록 어떻게 돼? 함수값이? 그냥 줄줄줄 세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볼록일 때만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최대 최소를 보면 지금 실수 전체 구간에서는 축에서 구간이 있을 때는 구간의 양 끝에서 생기지. 얘는 축에서 생길 수도 있고 구간의 양 끝에서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세 가지 중 하나야. 구간의 왼쪽 끝, 오른쪽 끝, 축. 이렇게 세 개만 봐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 판단을 할 거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구간이 있다면 그게 축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축이 구간 안에 들어간다면 축에서 멀어질수록 함수값의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최대 혹은 최소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알겠지? 여기 EX라고 써놓은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